그래서 성형수술은 저는 단순히 가죽만 바꾸는 수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네, 원장님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실 건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환자 위주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사진이요. 네, 보여드리려고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44세신데 저희 병원에 이제 카톡으로 문의를 하신 거예요. 내 가슴이 이런데 상담을 받을 수 있냐. 근데 이제 이런 가슴 보실 일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유방암하고 전절제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가슴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쪽 가슴이 좀 커서 이제 처지셔가지고 셀카를 찍어서 이제 보내주신 거죠. 이분이 집이 이제 인천이 아니에요. 저 경기도 화성 저 멀리 사시고 매일 출퇴근을 하신대요. 그래서 수술하는 날 오고 싶은데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냐. 제가 그러면은 이제 저랑 이제 가능한 날짜에 카톡 영상 통화를 해요.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듯이 막 화이트보드에다 막 써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 가슴이 이런 상태시고 이런 수술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휴가를 내셔야 되고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쨌든 저희 병원에 수술을 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상태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절제를 하면은 이렇게 이분은 그래도 젖꼭지가 살았잖아요. 젖꼭지를 보통 날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분은 그 젖꼭지를 살려가지고 다행히 살아있는 상태고 반대쪽은 이제 나이가 44세고 출산도 하시고 하셔서 처진 상태죠. 근데 아무리 유방 재건을 해도 이렇게는 못 만들어요. 네, 못 만들어서 이쪽은 이제 올리면서 이제 거상이라는 수술을 하고 확대를 좀 해야 되고 이쪽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유방 재건을 하기로 한 케이스인데 이런 분을 수술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수술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거든요. 유방 전절제는 건강보험이 돼요. 근데 이런 가슴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다가 보형물 넣는다고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슴을 여기다가 유방 확장기를 안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딱딱한 확장기를 넣어서 2, 3주에 한 번씩 와서 물을 뽁뽁 집어넣어요. 그럼 살이 이게 탄성이 있으니까 뽁 늘어나고 뽁 늘어나고 뽁 늘어나서 이 정도 가슴 크기가 되게 늘려놓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가슴이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을 이렇게 예쁘게 거상하면서 여기를 마지막 보형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이쪽에다 확장기 넣는 수술을 한 번 하고 3주에 한 번씩 와서 확장기를 불리는 주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외래 와서 한 번씩 주사로 확장기를 늘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수술을 2번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이 2번 다 적용이 되는 수술이라서 확장기를 넣는 수술, 나중에 보형물을 넣으면서 볼륨을 맞추는 수술을 하는 거죠. 이분은 또 외국에 계신 분이신데 외국 분들이 보통 한국에 오기 전에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니까 문의가 와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수술을 받을 수 있냐면 와서 하면 이제 대기를 해야 되니까 출국 날짜가 짧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할 수 있냐 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서 찍었더니 이제 어쨌든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보이죠. 부분 절제를 해도 사람들은 부분 절제를 하면 왜 유방 재건을 하냐고 말하는데 부분 절제를 해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이 갈비뼈가 보이고 반대쪽에 비해서 어쨌든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레이시아에 계실 때 이제 저랑 또 카톡 영상 통화로 계속 이제 제 강의를 막 들으면서 며칠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유방 재건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약간 예쁘고 멋있는 50대 여자분이셨어요. 엘레강스한 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반대쪽도 예쁘게 확대를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서 살았던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좀 확대를 하고 이쪽도 찌그러진 거를 확대만으로 필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맞춰드렸죠. 이분은 보형물로 재건하신 분인데 이쪽이 너무 갈비뼈가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보형물을 넣으면서 이제 인조진피라고 너무 얇은 피부를 두껍게 하기 위한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인조진피 넣으면서 보형물로 재건한 케이스고 반대쪽이랑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 막 3D로 볼륨을 재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양쪽 볼륨을 이쪽에는 몇 cc의 보형물 넣고 이쪽에는
몇 cc를 넣어서 이거의 볼륨을 재고 요거의 볼륨을 잰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서 거기에 맞게 보형물도 차이를 주고서 막 이렇게 해서 요즘엔 약간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합쳐져서 해야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냥 눈대중으로 대강 몇 cc를 넣어야 되지 이런 세상이 아니라서 요즘은 다 3D로 계측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결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마음을 치유하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럼요. 마음을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함께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죠. 옛날을 지우게 해주죠. 그리고 이분은 수영 선수예요. 이분은 재건이 아니고 가슴 미용 수술이거든요. 수영 선수인데 금메달리스트거든요. 근데 애 셋을 낳았어요. 애 셋을 낳은 가슴을 못 보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애 셋을 낳았지만 비슷한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영 선수니까 이제 옷을 입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매일 이렇게 수영장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뭐 옷 입고 강습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존감이 막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유방 확대하면서 네, 거상 약간 해주면은 훨씬 좋아져서요. 이렇게 해주면은 가슴 자체로 보면 이건 이제 정말 40대 이상의 가슴이지만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의 가슴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은 뭐 수영복 예쁘게 입으시고 수영 다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형수술은 저는 단순히 가죽만 바꾸는 수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환자와 함께 울고 환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과다.